농경사회와 대가족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 1호였던 가마솥. 그 가마솥을 4대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마솥의 의미는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면서 제 아버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에요, 가마솥은. 1910년대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해 100년이 넘게 이어진 가업. 무겁고 투박한 옛것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는 가마솥 명가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방에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허기진 배로 이곳을 찾는 직장인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음식. 몇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도심에선 쉽게 맛보기 어려운 가마솥 콩나물밥입니다. 솔직히 강남에서 직장인들 많은데 이 솥에다 바로 해서 밥을 드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예약만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시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밥 솔직히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식당 밥이 다 거기서 해놨다가 공기에 나가는 밥인데 이거는 이제 누룽지까지 같이 드실 수 있는 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이걸 좋아하고 직장인들한테 이런 밥맛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기밥솥의 편리함을 따라갈 순 없지만 특유의 묵직함이 훨씬 깊은 맛을 내는 무쇠 가마솥. 쌀과 함께 콩나물을 안쳐 밥을 지어내니 서울 한복판에서도 옛 고향집의 구수한 맛이 느껴집니다. 바로 밥을 지어서 해주니까 밥이 고실고실하고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그런 밥맛 있잖아요. 네, 딱 그런 맛이에요. 난 서울 사람이지만 시골 맛 같은 느낌, 고향 맛 같은 느낌. 밥이 구수하고 누룽지도 맛있고 이래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자주 사는 편이에요. 가마솥 음식은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메뉴 중에 국밥이 있어요. 그 국밥에 들어가는 사태를 삶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삶고 육수를 고아내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까지. 이곳의 모든 가마솥이 바로 안성주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안성에 그 어른한테 몇 번 가서 제가 수작업으로 하는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몇 번을 가본 다음에 예쁘잖아요. 옛날 고풍스럽고 이런 물건을 어디서 저도 해요. 나는 이거 길이길이 남겨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솥이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의 유적들에서 솥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후의 고분에서는 흙이 아닌 누쇠나 구리로 만든 솥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 시대부터 쇠를 이용한 솥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와 음식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의 소중한 전통 유산 가마솥. 가마솥은 오랜 세월 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한 집안의 살림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부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조리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마솥은 주방에서 차츰 그 모습을 감추게 됐는데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이곳에 전통 가마솥의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안성주물이 있습니다. 쇳물을 형틀에 부어 굳히는 전통 주물 방식으로 가마솥을 만드는 공장.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고된 과정들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느라 일꾼들은 뜨거운 땀을 쏟아내는데요. 야채를 잘해서 소리는 물건 잘 나와. 그 중심에 있는 김성태 씨.
뜨거운 쇳물과 맞서야 하는 가마솥 제작을 가업으로 전수받아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들과 공장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한때 직원이 50여 명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힘든 일이라고 모두가 기피해 6명의 직원과 함께 가마솥을 만들고 있습니다. 쇳물을 붓는 날이면 늘 긴박하게 돌아가는 공장. 김성태 씨의 손과 발도 더욱 바빠집니다. 쇠 100kg만 더 넣어. 저 뚝뚝 청소했어? 저 뒤에 청소를 해야지 이게 앞으로 안 나온다고. 100kg만 더 넣어. 가업을 지켜가는 데 있어 김성태 씨에게 늘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사람. 바로 안성주물의 3대 주인장이자 그의 아버지인 김종훈 씨입니다. 가마솥 제작에선 한 발 물러났지만 지금도 아들 곁에서 공장을 돌보고 있는데요. 4대째 고집스럽게 이어진 전통은 제품에도 하나의 상징이 돼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45호 그 마크예요, 마크. 안성 명품. 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 외려 그렇게 이은 것이 잘 됐다, 잘했다 싶은 생각이고 포기하시면 나이대로 끝났죠. 내가 지금 83살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거 못하지. 이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았으면 그 어떤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저희는 어떤 의미를 두고자 이렇게 전통을 이어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 이어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밑에가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지켜간다는 거 지켜나가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죠. 안성주물의 역사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종훈 씨의 조부 김대선옹이 가내 수공업으로 가마솥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뒤를 이어 2대 김순성옹이 공장을 키워가며 기반을 다졌고 이어 3대 김종훈 씨가 22살부터 가업을 이어받았는데요. 위기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여곡절도 많지만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일부 못된 사람들 만나서 많이 부도를 당했어요. 3번을 부도를 당했어요. 내 평생에. 그래 한 번 당해서 그거 만회했죠. 뭐 해서 공장이 문을 닫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며 힘든 시절을 보냈던 가족들. 시대의 급변에 가마솥만 만들어선 공장 운영이 어려웠지만 결코 가업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60년대에 이제 양은 70년대에 스텐 그릇이 나오면서 그 무겁고 투박한 무쇠솥은 사양길로 들었죠. 친구들하고 가까운 또 절친한 친구들이 행편을 보고 이 사람은 자네는 이거 해야 돼요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3번을 다 그 친구들 덕분에 주물가마솥의 전통 기술을 고수하며 가업을 지켜낸 김종훈 씨. 그의 노력과 인내는 2006년 무형문화재 지정이란 값진 명예도 안겨줬는데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공장 일엔 열정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어 아들은 든든합니다. 넘길 때 바닥에 흙을 많이 깔아야 돼요. 아버님 안 계시면 제가 또 그 일을 갖다 다 해야 되고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또 많으세요. 또 현장에서 또 제가 이렇게 작업 관리하고 현장 관리하지만은 오시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또 아버님이 거의 다 하시거든요.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판매장. 이곳에서 김종훈 씨는 매일같이 손님들을 직접 맞이합니다. 4대째 이어져 온 전통 가마솥이 궁금해 멀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요? 네. 그 전에부터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걸 써본 사람이 다른 데 소설 안 쓴다 그러더라고. 여기 것만 쓴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인터넷에서 검색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대전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명절 끝나고 왔었어요. 근데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 내일까지 쉰다 그래갖고 다시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공지요. 충남 공주에서 안성까지 찾아왔다는 부부. 메주를 쓸 큰 가마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요거예요? 이건 두 마리 쓸 수 있어요. 이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큰 거죠. 처음 보고. 제일 큰 거는 저거는 저쪽에 끼니까 이건 뭐 큰 거 시계도 안 끼네. 이거 좀 뒤집어. 집에 요만한 게 있는데 감당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1, 2년 쓸 게 아니고 거의 뭐 우리가 살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제천인 거 어디도 이게 있어요. 이 공장에. 근데 그게 가격이 이거보다 한 10몇만 원 싼데 못 써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광고까지 해주네. 이게.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 써본 사람들이 여기 게 최고 좋다 그러더라고. 가마솥의 사양길 속에서도 100년의 전통을 이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가마솥 공장. 명품 가마솥 제작의 비결은 쇳물을 녹이는 바로 이 용광로에 있습니다. 편리한 전기 용광로 대신 흙으로 만들어진 전통 용광로를 고집한 겁니다. 쇠 녹이는 방법에 있어서 전통 방법이냐, 저희처럼 저렇게 용광로에다가 직접 선처를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코끝을 넣고 석회석을 넣고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정제된 쇠만을 갖다가 지금 넣는 거하고 전기 용광로에서 고철을 녹여가지고 넣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래 놓아서 홈페이지에는 고급 선처를 쓴다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데가 많은데 고급 선처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선처리면 선처리지. 가마솥을 만들기 가장 적당한 무쇠를 포스코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안성주물. 일반 고철에 비해 가격은 2배 이상 높지만 무쇠로 만들어야 튼튼한 진짜 가마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쇠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용해 과정을 거치는데요.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늘 위험과 맞서야 합니다. 이 용광로 안에 2000도가 넘고요. 지금 출탕돼서 나오는 온도가 1500도에서 1600도. 중요하죠. 온도가 높지 않으면 쇳물이 안 돌아요. 성형이 안 돼. 온도가 높아야 돼요. 가마솥의 품질을 좌우하는 쇳물. 섭씨 2000도의 용광로에서 드디어 뜨거운 쇳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된 쇳물은 가마솥 형틀에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한 번에 붓는데요. 쇳물이 부어지면 3분 안에 해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쇳물 부을 때도 있고 어떤 때 일주일에 1번 할 때 있고 그때마다 상황이 뜻인데 조그만 거는 지금 몇 개, 뭐 70개, 80개, 그러니까 150개, 160개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뭐 7, 80개 어떤 때는 160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큰 솥 같은 경우에는 뭐 크더란 거는 뭐 일주일에 2개, 4개 조그만 거 그 크기에 따라 다 틀려지니까.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전통 방식의 가마솥 제작. 그래도 주인장은 여전히 고된 전통 주물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제작의 마지막 과정은 가마솥 길들이기. 불과 참기름을 이용해 표면을 다듬는 과정까지 거치면 비로소 주물 명가의 자부심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마솥들은 각지에서 새 주인을 만납니다. 하나의 제품이기 이전에 옛것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전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물질적인 걸 많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집해서 대대로 한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참 배워할 점도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저희 상호가 장인 가마솥 곰탕입니다. 장인이 이 솥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초창기에는 프랭카드를 무형문화재 해서 어르신 사진하고 붙였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다 아시니까 그게 이제 한 5년 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갔네요. 전국 각지의 축제에서도 안성주물의 전통 가마솥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4대 주인장 김성태 씨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도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주부들을 겨냥한 미니 가마솥 개발이었는데요. 뚜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가마솥을 집에서 계속 저희가 만드니까 내가 가마솥 안 쓰면 누가 쓰겠냐 싶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했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계속 끓어 넘치잖아요. 불 조절을 해도 끓어 넘치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착안해서 한 게 저걸 갖다 소뚜껑을 안으로 다 놓자고 그런 얘기를 갖다 제 안식구가 제안을 했을 때 이런제 거절을 했었죠. 뭐 동화책에서 나오는 도깨비 장난해서 소뚜껑이 안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그게 소뚜껑이 안으로 다 들어가느냐. 그러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넘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걸 때문에 거의 1년 반을 갖다가 저거 만드는데 1년 반 정도 소비했었어요.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제품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신조로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온 안성주물. 가마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쇠 주방용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솥 종류와 주물팬 등을 내놓으면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이거 프라이팬인가 봐요. 프라이팬도 있어. 여섯 엄마. 프라이팬도 있네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거 무거워서 쓰기가. 아유. 요건 얼마예요? 요거는? 이렇게 삶아주는 압력이 이 솥 같이 걸어놓고 하면 차이가 나. 그래서 이통 삶아주는 게 틀려. 5통형 화구 하나예요. 김성태 씨가 제품 제작 외에도 또 직접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1 고객 관리인데요. 예, 그거 오늘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 삼겹살 소뚜껑은 오늘 월요일에 발송해드리면 안 될까요? 예. 왜냐면 오늘 저희가 용해 작업 이제 끝나가지고 이거 또 후처리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늦어질 것 같아서 월요일에 발송해드릴게요. 이곳의 모든 제품은 도매를 거치지 않고 판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거래로만 판매가 됩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제품들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는데요. 하나하나 형틀을 만들어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더욱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직접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던 거예요. 저희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이 저희는 듣거든요.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뭐 건의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나왔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전에 그냥 가마솥 하나만이었을 거예요.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도심의 가정들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밥솥에 밀려 자리를 잃었던 무쇠 가마솥이 주방에서 다시 자리를 찾게 된 건데요. 그냥 밥솥에나 전기밥솥에 이런 데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그래서 그냥 입맛 없고 이럴 때 가끔씩 해먹습니다. 벌써 2년째 안성주물의 미니 가마솥을 애용하고 있다는 가족. 묵직한 가마솥에서 구수한 냄새를 머금고 지어진 밥이 가마솥의 낯선 자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전기밥솥보다 더 고소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밥알도 살아있는 것 같고. 4대가 100년을 지켜온 가업.
그 역사는 단순히 옛것을 고수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한국 가마솥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안성주물.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각종 전시관, 전수관, 박물관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5,000년 이상 철기 시대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밥에다가 가마솥에다 밥을 해 먹었는데 오직하면 한솥밥 식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의미 있는 게 그 가마솥인데 가마솥에 대한 박물관이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틀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놔야 되고 그리고 박물관 짓는 거 그게 마지막 꿈이에요. 전통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고향의 추억 속에 깃든 가마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안성주물.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4대째 이어온 고집과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더욱 값진 역사 이어가길 바랍니다.